안녕하세요. 네, 목동 다원교육에서 통합사회 그리고 한국사 목동고 반을 맡고 있는 강민이라고 합니다. 제 사진 맞고요. 네, 좀 실물이나 네, 메이크업도 하고 찍은 사진이라서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이제 10년째 통합사회 과목, 한국사 과목을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10년 넘게 강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거 설명회는 항상 해도 떨리고 긴장이 돼요. 그리고 또 반면에 또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또 새로운 학생, 새로운 학부모님들을 뵈면 또 그런 자리 또 설레기도 해가지고 지금 약간 설레임 반 그리고 긴장감 반으로 좀 약간 업된 상태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설명회는 이런 목차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어머님들 여기까지 시간 내셔서 오신 분들은 다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2022년 교육과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그리고 앞에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기본적인 틀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사회 과목을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현행 수능 같은 경우 지금 고1이 수능을 응시하는 2027년 수능까지는 사회과는 선택 과목이 총 9개입니다. 그래서 지리과의 한국지리, 세계지리, 그리고 역사과의 세계사, 동아시아사, 그리고 일반 사회과의 경제, 정법, 사문, 그리고 윤리과의 생용과 윤사, 그리고 총 9과목이 있는데 과학 과목 8과목을 합쳐서 총 17개 과목 중에서 2개 과목을 수능에서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정된 교육 과정에 따르면 이제 예비고일들이 수능을 보는 2028년 수능부터는 통합사회 그리고 통합과목 2과목 모두를 응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학생들이 중학교 때 사회 공부를 안 해요. 초등학교 때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어머님들께 여쭤볼게요. 어머님들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과학학원 보내보신 분 잠깐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좀 계시죠? 사회를 교육시켜 보셨다. 없으시잖아요, 거의. 학생들도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지금 저희 딸이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사회 이번에 내신을 봤어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시험 범위는 세계 지리 파트에 있는 기후입니다. 이 문제를 동일한 시험 범위에 고등학교 1학년들한테 풀려봤어요. 몰라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를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부제를 붙여봤어요. 개정교육과정 엿보기에서 통합사회 시대. 네, 마침내 이제 통합사회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좀 무시받던 사회 과목이 다시 이제 주목을 받게 됐는데 첫 번째는 통합사회 과목이 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고급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선 뒤에도 설명이 나오겠지만 총 9개 단원이 10개 단원으로 빠졌다. 그리고 1단원이 2개로 분리가 되었다 빼고는 극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논점을 좀 심화시켰어요. 그리고 자료를 좀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보셨던 9개의 선택 과목의 내용을 통합사회로 끌어내렸다. 그래서 전반적인 과목의 난이도가 상승되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사고력의 수준이 좀 심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능 과목으로 통합사회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통합사회 과목을 1학년 때 배우고 이제 3학년 수능까지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좀 열심히 공부를 시켜야 돼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공부를 열심히 시키기 위한 방법은 뭐냐?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야 됩니다. 그래서 변별력의 확보를 위해서 기존의 9개 선택 과목의 논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1학년 통합사회 과목 수업 시간에 수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 레벨 문제가 충분히 내신 문제에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개정된 통합사회 10단원입니다.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존의 통합사회가 하나의 교과서였는데 이제 1과 2로 나누어져서 5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네, 이렇게 각 과목별로 세부 과목들이 논점들이 뭉뚱그려져서 포함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학 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충분히 공부를 하지 못하고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과목별, 각 단원별로 좀 더 심화된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 파트가 제가 아무래도 이제 법 쪽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눈에 들어왔어요. 통합사회 2에 이제 일단은 인권보장과 헌법 파트를 보게 되면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현행 교과서에서는 실제 사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개정 교과서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판례뿐만이 아니라 이제 법 제정이 되었다. 법 제정이 왜 중요하느냐? 아까 국어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정치화법 파트에서 킬러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법 제정 주체입니다. 대통령제와 그 다음에 의원내각제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거와 연계된 문제도 충분히 여기서 출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생활과 윤리와도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 넘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을 써봤습니다. 사회과 전 영역의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된다. 제너럴리스트로는 좋은 등급을 받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에는 물화 생지를 다 잘하는 게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회과도 아까 말씀드렸던 지리, 그리고 일반사회, 윤리, 역사 4가지 영역을 모두 잘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능에서는 그 중에 몇 개를 버려도 돼요. 나는 쌍지를 하겠다. 나머지 3개 파트 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통합사회에서는 9과목, 4개 영역 9과목 모두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를 버리는 순간 등급이 걷잡을 수 없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영역을 버리는 공부는 필패의 지름길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전 단원을 관통하는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현행교과서에서 2단원의 세계지리 파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행교과서 7단원의 문화에서 다양한 문화권에서 다시 세계지도가 나오게 됩니다. 8단원에 가면 세계화 파트에서 세계지도가 또 나옵니다. 9단원 가면 인구화 자원에서 세계지도가 또 나옵니다. 지도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 대해서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운 파트를 꼽아보자면 경제 파트, 비교우위에 대한 개념, 그리고 계산 문제를 좀 꼼꼼하게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윤리 같은 경우에는 개별 사상가들의 주장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도 정리를 해야 되고요. 아까부터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세계 지도도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이런 파트, 좀 킬러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파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달에 발표되었던 2028년 수능 예시 문제입니다. 아마 이게 각종 언론들에서 제일 많이 예시로 들었던 문제인데요. 보시게 되면 일단 시험 문제를 보자마자 가가 어딘지를 모르면 문제 자체를 못 풉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를 보면 자, 세계지도 한가운데 V가 있어. 이 V는 인도야. 그리고 왼쪽에 기역자가 있어. 아프리카야. 가운데 도끼가 있어. 여기는 아라비아 반도야. 거기서 제일 큰 아라비아는 아라비아 중에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이거를 깔고 시작을 하면 바로 캐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선지를 보게 되면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기후에 관한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3번, 4번, 5번은 사회문화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라도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 자,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네, 세계사 문제네요. 그 다음을 보다 보면 근대 입헌주의화법, 정치화법 얘기가 나고요. 뭐가 많이 나오네요. 근데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 경제예요. 하나라도 모르게 되면 이것도 문제풀이에 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 영역을 관통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통합사회는 왜 공부해야 되느냐? 소제목은 저는 또 통합사회 역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회 공부를 시켜보신 부모님도 잘 없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도 별로 없습니다. 기초 체력이 없어요. 자, 특히 이제 문과를 좀 선호하지 않던 사회 풍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가 있어서 아까부터 계속 언급하고 있는 킬러 파트 중에 하나인 세계 지도, 세계 지리 이 파트를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3 2학기 내신이 이제 중간고사만 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경우에 이제 제가 다른 과목으로 이제 한국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부터 역사를 모릅니다. 흥선대원군까지는 알아요. 총독부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능에서는 흥선대원군 이후가 20문제 중에 13문제 이상이거든요. 반이 날아갔네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기본 베이스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등학교 사회과에 맞닥뜨리게 된다. 그래서 이미 2번 이상 초등학교, 중학교 때 2번 이상 학습했구나를 전제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학생들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준비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사회과가 왜 중요해졌냐면 학교별로 약간 재량의 여지는 있긴 하지만 학점이 8학점, 그러니까 수업 시수가 학기별로 4시간, 그리고 한국사도 3시간입니다. 국영수랑 똑같죠. 물론 대학교에서 이제 반영하는 비율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통합사회를 소홀히 하면 국영수 잘하고도 다된 밥에 재를 뿌리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등급제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높은 등급에 들지 못할 경우에 데미지가 현재보다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느 과목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영어는 좀 짧지만 영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재활용이에요. 지금 학생들은 특히 이제 이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1학년 때 내신 적당히 면피용으로 어느 정도만 받고 사회 끝, 지리 끝, 법 끝. 하지만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수능 과목입니다.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의 교육과정, 이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서 좀 심화를 시키긴 하겠지만 통합사의 범위 자체가 수능 전체 출제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통합사회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 내신 준비를 잘 해놓은 학생들은 수능 과목에 있어서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해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3 생활에 있어서 학생들이 받는 압박감의 정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과정이 바뀌더라도 가장 중요한 과목은 국영수예요. 그래서 국영수에 투자할 시간이 좀 더 늘어나고 그리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건 안 하건 통합사회가 구멍이 난 걸 학생들이 공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 안 돼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 불안한 마음이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계속 나를 무겁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라도 통합사회를 1학년 때부터 철저하게 다져놓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화학습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자, 통합사회 학교 수업은 학교별로 조금 편차가 있긴 하지만 보통은 아까 그 사회과의 3개, 4개 과목별 선생님들이 팀 티칭을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엇이냐? 죄송합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9개 탐구 과목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통합사회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22년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서 학생들의 수능 대비를 키워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좀 어렵게 내실 수 있다. 과학 선생님이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수특 문제가 그대로 통합사회 문제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일례로 최근에 제가 내신을 담당했던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리 파트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개념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국 지리에 나오고 통합사회 젠트리피케이션에 젠자도 안 나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알아서 공부해라. 근데 이런 경향은 내년부터 좀 더 심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미리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다양한 사례를 제시합니다. 학생들이랑 수업 시간에 그냥 얘기만 하다 보면 지루하니까 농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가 그냥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고 통합사회 내신이 되었건 그다음 수능이 되었건 기출문제에 제시되었던 사례들을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머릿속에 어딘가에 박혀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학생들의 특징에 맞게 취약 부분에 대해서 이제 1대1로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성장 케어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은 좀 떨고 있지만 수업 시간에는 지금과는 조금 다릅니다. 전 대문자이라서 학생들이랑 즐겁게 수업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후기를 보게 되면 제일 많이 있는 게 재미있답니다. 그래서 재미있지 않으면 수업을 듣기가 싫어요. 공부를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제 수업의 모토는 첫째, 학생들이 좋아하는 강의입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재미있게 있다 오면 코미디 빙기글을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것, 성적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강의,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매시간 과제를 부여하고 복습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3월 이후 내신 강의에서는 학생들 학교별 내신 문제에 대비해서 제 이번 학기에 내신을 대비했던 학교는 대비 문제가 800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량으로 압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료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해요. 800문제쯤 풀다 보면 우리 학교에서 이번에 선생님이 몰래 숨겨놨던 문제가 걸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강의 계획서 지금 이제 11월 개강 시간표인데요. 일단 처음에는 통합사회 2에 있는 내용을 먼저 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개강에 맞춰서 이제 1학기 범위인 통합사회 원 과목 단원을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시간표는 이렇게 되고요. 통합사회 그리고 한국사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